퇴직 통보보다 더 잔인했던 현실 씀씀이를 줄이기까지 2년 50대 은퇴 생존기. 퇴직 통보를 받던 날보다 더 잔인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다. 책상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날도 아니고 송별회를 마치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던 그 순간도 아니었다. 진짜 현실은 통장 잔고를 다시 보게 된 날,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는데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시작됐다. 50대 은퇴는 이상하게도 준비됐다고 믿고 있다가 무너진다.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아이들 다 키웠고 집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월급이 끊기고 나면 그동안 얼마나 월급이라는 안전망에 기대 살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씀씀이를 줄이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그걸 받아들이는 데만도 시간이 걸린다.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나처럼 2년이 걸린다. 은퇴 후 삶은 돈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생활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큰 착각, 돈만 있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숫자부터 꺼낸다. 노후 자금 3억이면 되나요? 연금이 월 200이면 괜찮죠? 물론 돈은 중요하다. 그런데 은퇴를 겪어보니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은퇴 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이게 가장 큰 함정이다. 월급이 들어올 때는 씀씀이가 습관이 된다. 커피 한 잔, 택시 한 번, 외식 한 끼, 명절 선물, 경조사비. 하나하나는 크지 않지만 그걸 줄이는 순간 삶의 수준이 낮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지출을 유지한다. 은퇴 후 첫 12년은 대부분 이 과정을 겪는다. 줄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못 줄인다. 그러다 통장을 보고 놀라고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인다. 씀씀이를 줄인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재정의하는 것. 처음엔 줄인다는 말이 너무 서글펐다. 마치 인생에서 뭔가를 빼앗긴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일이라는 걸. 정말 필요한 지출은 무엇인지, 체면 때문에 쓰는 돈은 없는지, 예전 직장인의 소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카페 대신 동네 산책을 하고 외식 대신 집밥이 늘었다. 처음엔 초라해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숨이 편해졌다. 사례 1. 퇴직금이 있으니 3년은 괜찮을 줄 알았죠. 52세 김씨. 김씨는 대기업에서 25년을 일했다. 퇴직금도 제법 받았고 아내 명의로 된 집도 있었다. 그래서 은퇴 초반 3년은 거의 예전처럼 살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었고 줄어드는 속도를 체감하는 순간 불안이 몰려왔다. 결국 김 씨는 55세의 생활비를 절반 가까이 줄였다. 그때 김 씨가 한 말이 인상 깊었다. 진작 줄일 걸 그랬어요. 돈보다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김 씨는 말한다. 은퇴 후 12년은 연습 기간으로 써야 한다고. 그때 생활비를 조정하지 않으면 나중엔 선택지가 없어진다고. 사례 2. 아내가 더 빨리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50세 이 씨 부부. 이 씨는 퇴직 후에도 한동안 나는 아직 현역이라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 반면 아내는 빠르게 생활을 바꿨다. 마트 장보는 방식부터 보험 정리, 통신비까지 하나씩 손봤다. 처음엔 다툼도 많았다.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냐는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왔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상황이 바뀌었다. 통장이 안정되니 이 씨의 불안도 줄어든 것이다. 이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한다. 은퇴 후엔 누가 더 현실적인지가 중요해요. 그게 꼭 남자일 필요도 없고요. 사례 3.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54세 박 씨. 박 씨는 은퇴 후 한동안 무기력했다. 돈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할 일이 없다는 감각이었다. 그러다 동네 도서관에서 주 3회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나중엔 소소한 강의까지 맡게 됐다. 수입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박 씨는 말한다. 돈보다 중요한 건 리듬이었어요. 내가 아직 사회에 있다는 느낌. 은퇴 후 삶에서 작은 역할을 갖는 건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
그건 경제적 이유를 넘어서 삶의 존엄과 연결된다. 50대 은퇴,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 사례를 보며 느낀 건 이거다. 씀씀이를 빠르게 조정한 사람. 자존심보다 현실을 먼저 본 사람. 돈 외의 삶의 의미를 다시 만든 사람.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안정된다. 반대로 은퇴 전의 삶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사람은 더 힘들어진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다만 다른 방식의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한 건 돈이지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퇴직 통보보다 더 잔인했던 현실은 결국 이것이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 데 2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그 2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삶이 있다. 은퇴는 실패가 아니라 재설계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출발선일지도 모른다. 은퇴가 힘든 진짜 이유, 돈이 아니라 뇌와 마음 때문이다. 은퇴 후 삶이 힘든 이유를 대부분 경제 문제로만 설명하지만 사실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다. 나머지 절반은 뇌의 적응 문제다. 이건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도 준비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 1. 뇌는 급격한 변화를 스트레스로 인식한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일상을 가장 안전한 상태로 인식한다.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회의, 월급날 같은 반복 패턴은 뇌에게 일종의 안정장치다. 그런데 은퇴는 이 패턴을 한 번에 무너뜨린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고, 하루 일정이 비어있고, 한 달 뒤 수입이 예측되지 않는다. 이때 뇌는 이걸 휴식이 아니라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별다른 일이 없어도 불안하고, 괜히 짜증이 늘고, 작은 지출에도 예민해진다. 실제로 은퇴 직후 12년 사이에 우울감, 불안장애, 수면 장애가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즉, 은퇴 초반의 혼란은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이다. 내가 유난히 약한가? 라고 자책할 일이 아니다. 씀씀이를 줄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도 과학적으로 설명된다. 마음만 먹으면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행동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인간은 기존 생활 수준을 기준점으로 삼는다. 이걸 기준점 편향 레퍼런스 포인트 바이어스이라고 한다. 사람은 현재의 삶을 기준으로 손해와 이득을 판단한다. 은퇴 전 월 400만 원을 쓰던 사람이 월 250만 원으로 줄이면 뇌는 그 차이를 절약이 아니라 손실로 인식한다. 그래서 실제 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고통이 크다. 특히 50대는 이 기준점이 굉장히 단단하다. 사회적 지위, 가족 내 역할, 경제적 책임감. 이 모든 게 소비 패턴과 엮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씀씀이를 줄이는데 12년이 걸리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기준점을 재설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은퇴 후 안정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흥미로운 건 시간이 지나 안정된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이다. 삼돈을 관리하려는 사람에서 생활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 얼마를 쓰면 안 되지? 이 돈으로 몇 년 버틸 수 있지? 그런데 안정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질문이 바뀐다. 하루를 어떻게 채울까? 내가 돈을 쓰는 이유는 뭘까? 지금의 만족을 높이는 방법은 뭘까?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만족도가 절대적인 소득보다 생활의 구조와 의미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주관적 안정감은 돈보다도 통제감과 역할감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박 씨처럼 소득이 크지 않아도 리듬을 되찾은 사람은 만족도가 높고 김 씨처럼 돈은 있어도 생활 재설계가 늦은 사람은 더 오래 힘들어한다. 은퇴 후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장치. 정리해보면 은퇴 후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건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생활비가 아니라 생활 기준을 다시 정할 것. 단순히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소비는 유지할지, 어떤 소비는 과감히 없앨지, 이걸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줄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선택했다는 느낌이 든다.
둘째, 주간 단위의 고정 일정 만들기. 뇌는 리듬이 있어야 안정된다. 요일별 산책, 봉사, 취미 모임, 학습 일정처럼 강제성이 있는 루틴이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다. 셋째, 쓸모없어졌다는 감각을 방치하지 말 것. 이 감각은 생각보다 위험하다. 은퇴 후 우울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의 상실이다. 크든 작든 사회와 연결된 역할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은퇴는 적응의 문제다.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50대가 은퇴를 개인의 실패처럼 받아들인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은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집단적 전환이다. 인간의 수명은 늘었는데 일하는 방식은 아직 거기에 맞춰 바뀌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 은퇴 후 12년이 힘든 건 이상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자기 삶의 새로운 기준선이 만들어진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빨리 적응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적응은 생각보다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조금 느릴 뿐이다.